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일요일 날 또 이렇게 줄기차게 또 천혜장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 상태도 안 좋은데 한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들려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진짜 죄송하고요. 하여튼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신 덕분에 제가 또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또 찐팬님께서 또 배즙 같은 것도 주시고 하시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 그리고 댓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많이 좀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보고 많이 깨우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미국 소식도 보고 글로벌 전반적인 그런 흐름도 한번 우리가 꿰뚫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월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월가 쪽도 한번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아주 골 때려 이게. 이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어.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미국의 그 증시는 우리 상승을 했어. 금리가 튀면은 증시는 반대로 거꾸로 가는데, 증시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 20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bp. 많이 상승했죠. 20bp. S&P 500 지수는 한 4.75% 정도 올랐고요. 이렇게 이제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인데 그 주식이 상승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이례적인 거야. 아주 특이한 거지.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아주 이례적이다. 국채 금리하고 증시가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것은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에요. 6월 이후로 처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 시장은 일부 그 연준의 관계자들이 그 대규모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과도한 긴축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주목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11월 0.75%포인트 인상 준비를 마쳤다. 그렇게 인상 준비를 마쳤고 향후 인상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 보면은 연준의 그 일부 관계자들이 연준의 움직임이 경제를 어떻게 둔화시키고 있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조만간 그 인상 속도를 늦추고요.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어서 그들은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급격한 그 둔화를 야기할 위험을 줄이려고 한다. 그렇게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월가가 연준이 올해 말 공격적인 그런 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그런 그 샌프란시스코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그분의 발언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이름이 메리 데일리야. 그 데일리 총재가 UC 버클리대에서 그랬어요. 그 강연에서 이제는 감속을 준비할 때다. 감속. 스태핑 다운. 발음이 안 좋아요. 제가 좀 약간 컨츄리 발음이라서 스태핑 다운을 이제 준비할 때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규모를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한 거야. 지금 그 인상 규모를 완화할 수 있다. 소문이 돌았다.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주가를 견인하는 것은 금리 수준이다. 금리 수준. 금리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증시는 그 매크로에 의해서 움직인다.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 일종의 하여튼 매크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언급들을 해요.
그래서 10월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주에 이미 월 평균 변동성을 50%나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500이 지난 그 17 거래일 동안에 1% 이상 오른 것은 6번이고 이 중에 5번은 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 같은 강한 반등은 각각 이어진 하락장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 같은 변동성은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그런 신호로 보는 것 같아요.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S&P 500의 첫 번째 목표는 3,800.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려운 지점은 3,900이 될 것이다. 그 분기 실적 보고 이후에 은행들이 그 랠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에너지가 실제로 다시 폭발하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S&P 500 지수가 한 2.37% 정도 상승한 3,752.75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그 겨울 랠리를 놓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감지되는데 그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주식 보유량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20년 만에 최고치로 높인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가장 큰 위험은 상승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증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다면은 뒤처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시장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계절적인 추세를 알기 때문에 비록 약세장 랠리에 불과하더라도 일단 주식 포지셔닝이 너무 가벼워서 생각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언급을 해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장을 안도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3분기 실적을 내놓은 S&P 500 기업 중 한 70% 이상이 시장의 이익 추정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가 일반적으로 연말까지 상승했다는 점은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을 때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증시 결과는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중간선거 이후에는 산타클로스와 싸우지 말라는 그런 격언이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이제 좀 다지고 있다. 바닥,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연말 산타 랠리를 놓칠 것이냐, 아니면 올라탈 것이냐. 산타 랠리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산타 랠리. 너무나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야, 이건 진짜 2년 동안 아주 징글징글하게 주가 떨어지고 횡보하고 이게 2년 동안 버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참 같이 저랑 동고동락 했던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할 텐데 하여튼 미국장이 좀 좋아져야지 연준 위원들이 조금 비둘기적으로만 움직여준다면은 연말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잘 해가지고 조금씩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